영도로 거의 안 떨어지는 섬 지역에서 나오는 시금치를 섬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시금치는 말 그대로 철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철분이 많은 게 부추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철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음식으로 일반해 먹을 때는 철은 흡수가 안 돼요. 왜냐면 철을 기본 미네랄로 해서 만들어진 아이라서 그 미네랄이 부셔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용출이 우리가 태워서 분석했을 때 철이 많은 것과 인체 철이 많이 흡수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얘가 철분이 많고 철을 많이 흡수하려고 하면 뭐냐면 2차 발효까지는 가야지 그때 가서 이제 철분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아주 대표적인 뭐냐면 거의 이거는 100% 단백질 상태의 그 소재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그 소금 함량이 나중에, 지금은 무조건 다 당 발효예요. 나중에 이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소금하고 설탕의 그 비율을 할 때 소금을 조금 더 비율을 높이고 설탕을 비율을 낮추는 혼합 발효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소재를 다룰 때 어떤 철이 많다, 마그네슘이 많다, 이것들은 1차 발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1차 발효를 시켜냈는데 그 미네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고요. 함초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 가을이 되면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이때가 되면 이 안에 종자가 잔뜩 맺히게 되는데, 그 식물 중에서 존재를 하는 식물 중에서는 그 유기형 미네랄이 가장 많은 소재. 이보다 유기형 미네랄이 많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골다공증, 그 다음에 뭐 하는 면역 결핍부터 시작되는 모든 문제를 거의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식물. 이걸로 가지고 말려서 재료를 만들거나 발효를 시켜서 여기서 미네랄을 용출을 시켜내면 말 그대로 그냥 유기형이에요. 들어가면서 바로 기능을 하는 미네랄, 흡수율 100%로 갈 수 있는 미네랄이어서 함초를 집에다가 냅두고 이걸로 갖고 음식을 하거나 이러면 잔병치레나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는 정말 귀한 약초고,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함초 중에 95%가 서해안에 99%가 있고 중국에 있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95%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말 대단한 보물. 그래서 내년부터 함초 농사를 좀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냥 가능하면 일반 소금 대신에 거의 가능하면 식용염으로나 이쪽으로 바꿔주면 건강을 찾는 데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아이고요. 발효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설탕 같은 거 집어넣고 얼마큼 잘 밟아주느냐, 이게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발효 한 3일 정도까지 뭐를 하는 거냐면 시간 날 때마다 좀 밟고 주무르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완화시켜주는 일. 그러고 나면 미네랄이 그냥 쫙 풀려 나와요. 그래서 발효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밟고 뭐 하고요? 밟거나 주무르거나 이렇게 해서 조직을 완화시켜주는 일. 좀 더 갈아서 해버리면. 그래도 좋죠. 그러면 갈아버리려고요. 믹서기로 그냥 갈아버리면 예. 큰 그거 없이 그냥 며칠 내에 발효를 시켜냅니다. 그리고 주로 뭐를 하는 거냐면 당을 써요. 이거는 왜 당을 써야 되냐면 미생물의 증식을 폭발적으로 빨리 해서 그냥 부분으로, 여기서는 그냥 기존의 소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알칼리가 되고 이래서 뭐 소금하고 만난 발효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당으로만 처리하는 그런 소재가 집에서 됩니다. 키울 수 있어요? 소금에서 어, 소금물 주고 키워야 돼요? 바닷물을 먹고 살아요. 그 함초는 염전에서. 저 활성소금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아주 조금씩 화분에다가 정말 조금씩을 2주에 한 번 정도씩 주면 생리장애나 이런 건 전혀 안 일어나요. 잘 커요. 그냥 이렇게 화분에다가 배양토를 만들고 그 배양토 위에다가 가을 되면 씨가 있어요. 아니면 봄에도 작은 애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묘종을 심어 놓고 물을 줄 때 아니면 물을 줄 때 말고 그냥 활성소금을 좀 이렇게
위에다가 조금만 뿌려주세요. 그러고 키우면 거의 생리장애 없이 정말 잘 커요. 어찌 보면 바다에서보다 훨씬 더 잘 커요. 활성 소금 때문에. 화분도 소금물을 조금 주면 다 살아나더라고요. 네. 살아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소금물이 살아나는 뭐 미네랄 체계가 변경됐고 pH가 변경되면서 병들었던 병원균이 땅에서 사라졌고 그다음에 미네랄이 보충됐으니까 당연히 살아나죠. 그럼 숟가락으로 넣을까요? 숟가락으로 소금을? 아니 그냥 뿌려주세요. 해야 하면 3초 뽑으러 가야겠네. 이렇게만 숟가락이요. 아니 그냥 이렇게 그 소금을 이렇게 뿌려만 주면 그러면 그냥 무난하게 잘 커요. 정말 잘 커요. 근데 햇빛은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쪄 있고 물 피해도 거의 안 나요. 수분 피해도. 근데 소금 성분을 이렇게 넣어주면 소금을 요만큼 넣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함초를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소스류로 했을 때 네. 소금 대용 수준으로 맛을 낼 수 있어요. 가능해요. 가능하고 한번 씹어먹어. 그리고 얘를 먹어보긴 했는데 얘를 가래를 소금하고 섞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30%를 넘어야 돼. 먹어요. 아니 함초의 함량. 외려 더 좋다 그러면 함초를 60에다가 소금을 40 정도. 그러니까 얘를 말려서 가루를 내고 그 가루를 가지고 소금에 30%를 섞거나 아니면 60%에도 소금을 40% 정도 섞거나. 근데 소금 7에 얘를 3 정도 해서 섞으면 그 냄새도 사라지고 그냥 음식하는 양일 때 같은 양을 넣어도 맛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유기용 미네랄이 들어가 주니까 인체에서는 얘를 흡수해서 활용하는 용도는 전혀 달라요. 무기용 미네랄이 들어가면 인체에서 에너지를 동원해서 걔를 깎아서 모양을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유기용 미네랄은 그 과정이 소멸돼요. 그냥 그것 자체가 들어가서 바로 기능을 하는 미네랄이 돼버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아요. 일반적으로 그 무기형 영양제들 우리가 병원에서 사 먹는 영양제들은 유기형이 아니고 무기형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형태를 갖추고 이러기도 어렵고 흡수율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유기형은 한 개 한 개 쪼각쪼각 나 있고 흡수도 용이하고 흡수된 다음에 기능을 바로 해버려요. 그래서 회복이나 이런 피로 회복하거나 환자분들 이런 것들을 죽 끓이고 이렇게 할 때 조금 짭짤하게 할 때 얘를 가루로 내 갖고 올려주면 아주 좋은 회복식으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어요. 해갖고 얼려도 괜찮은가요? 얼리진 마세요, 굳이.